지금 우리가 이제 증거 능력을 공부하고 있는데, 실은 이제 금방 봤던 것들은요, 솔직히 시험 직전에 봐도 돼요. 그렇게 미리 해둘 필요도 없고, 봤던 것들이 이제 판례만 막판에 한번 정리도 되는데, 이 전문 법칙은 막판에 정리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미리 봐둬야 돼. 미리 알아둬야 돼. 그만큼 이제 쉽게 접근할 수가 없고, 판례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증거, 능력과 관련된 증거 법칙이지만 위순이라든지 또는 자백배제 법칙이라든지 그런 것들과 달리 전문 법칙은 중요성이 훨씬 큽니다. 판례도 많고 그리고 어렵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우리 형법에서는 횡령 배임죄 때문에 좌절하고 형소법에서는 전문 법칙 때문에 좌절합니다. 그만큼 전문 법칙이 어려워요. 그러면 전문 법칙이란 뭘까? 자, 우리 기본 강의니까. 여러분이 전문 법칙, 이 학번에 증거 공부했을 때 전문 증거 공부했었죠? 전문 증거의 반대가 뭐죠? 반대가? 우리 학자들은 원본 증거란 말을 잘 써요. 원본 증거. 그리고 이제 판례는 원본 증거가 아니라 본래 증거란 말을 잘 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례 공부하다 보면 본래 증거라고 많이 나오고, 이제 이론적으로는 원본 증거 같은 말입니다. 자, 사실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돼요. 근데 이 증거가 증거 능력 있는 증거에 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형사소송법의 구조는 직접 법관이 바로 증인을 불러다 놓고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법정에서.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셔야 돼. 원래 증거는 법정에서 말한 것만 진짜야. 알겠죠? 따라서 전에 들은 증거는 원칙적으로는 신용성이 약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이 친구가 와가지고, 자, 지금 갑이 을을 살해했어. 살해했습니다. 그걸 병이 목격을 했어요. 자, 이 목격자가 법정에서 내가 갑이 을을 죽인 것을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라고 말했어. 이것만 믿겠다는 게 원칙이야. 이게 바로 원본 증거라는 거야. 본래 증거야. 이 사람이 선사하고 내가 갑이 을을 죽인 것을 봤습니다. 이게 원본 증거 내지 본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을을 살해한 걸 봤는데 이 사람이 법정에 나오지 않고 간접적으로 법원에 보고하는 경우가 있어. 금방은 직접적으로 보고를 했잖아. 재판장님, 내가 피고인 저놈이 죽은 거 봤어요. 이거 직접 증거야. 그리고 본래 증거야, 이게. 그런데 간접 증거가 있어. 간접 증거. 그게 뭐냐? 이 친구가 법정에 안 나와. 법정에 안 나오는데 대신 수사기관이 이 친구가 참고인 아닙니까? 참고인을 불러가지고 수사기관에서 조서를 작성했어. 조서를. 이 사람이 자기가 봤다고 수사기관에서 조서를 작성해가지고 수사기관이 법원에다가 재판장님, 이 친구가 우리한테 그러는데요. 우리 수사기관, 우리한테 그러는데요. 이 병이 피고인 갑이 을을 살해한 걸 봤다는데요. 라고 바로 이 조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경우가 있겠죠. 알겠죠? 자, 이러한 서류를 우리가 전문 서류라고 그래. 한마디로 수사기관에서 그게 경찰이 직접 봤습니까? 아니죠. 이 친구가 본 것을 수사기관에서
바로 조사를 해가지고 전달해 주는 것이죠. 이런 게 전문 증거라는 거예요. 또 말도 그래, 말도. 자, 수사기관이 아니고 이 사람하고 DF분이 친구지간인데 이 사람이 나와서 말한 게 아니라 친구가 나와갖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친구가 바로 내 친구가 그때 그랬어요. 내 친구 병이요. 저한테 말했어요. 뭐라고? 갑이 을을 살해한 것을 봐가지고 충격받았다고. 그래서 밥을 며칠 동안 못 먹었다고 나한테 말했어요. 라고 이 여자분이 법정에서 법관한테 말한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전에 들은 진술이죠. 이걸 우리가 전문 진술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방금 말한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서류, 전문 서류든 이 여자분이 바로 전한 전문 진술이든 다 이 사람이 진술한 건 아니야. 이 사람이 법정에서 나서 법관 앞에서 보고해야 되는데 다 둘 다 직접 나서 보고한 건 아니죠. 이건 못 믿겠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건 원래는 증거로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신용성이 약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유죄의 인정의 증거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야, 원래는. 그래서 바로 이 전문 증거의 뜻을 알아야 되고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을 부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이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배제하겠다는 거, 전부 다 이건 증거 능력을 배제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증거를 부정한다는 거야. 이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의무성 없는 자백의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 그러면 전문 증거도 증거 능력을 부정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는 뭐가 되겠어? 전문 증거 배제 법칙이 돼야 돼. 그죠? 전문 증거 배제 법칙. 다른 말로 전문 증거 금지 원칙.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은 이른바 우리가 공부했던 자백 배제 법칙 309조, 308조 2 이법 수집 증거 배제 지금 둘 다 이법 파괴 수반 증거의 증거를 부정하는 것이고 의무성 자백의 증거를 부정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여기도 이제 전문 배제 법칙, 전문 증거 배제 법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여기는 전문 증거 배제 법칙이 아니고 전문 법칙이라고 할까? 왜 배제란 말을 뺄까? 이건 누구도 생각 안 합니다. 그죠?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전문 증거도 증거 능력을 부정해야 된다니까? 직접 이놈이,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본놈 나오라고 그래. 본놈이 나와서 얘기해. 알겠죠? 그래야 돼. 피해자라면 피해자가 나와서 얘기해.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갖고 들은 사람이 말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바로 신문에 가지고 작성한 조서 내지 말고 원래 피해자 너가 나와서 말해. 봤다면 목격자 너가 나와서 말해.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목격자의 법정 진술 이게 원본 증거야. 본래 증거야. 그것만 증거 능력 인정하겠다는 거야. 그 외에는 증거 능력 안 돼. 그러니까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을 부정해야 돼. 그런데 우리 형법에는 전문 법칙이라고 돼 있지. 형사법은 전문 배제 법칙이 안 돼 있잖아. 그 이유가 뭐냐? 아까 잡아봐. 자백 배제 법칙의 증거는 절대적으로 부정되잖아. 의무성 없는 자백은 증거로 쓸 수가 없어, 아예. 이법 파기에 수집된 증거도 원래는 증거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문 법칙은 왜 전문 증거 배제 법칙이라고 안 하고 전문 법칙을 하느냐? 전문 증거는 예외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전문 증거는 원래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해. 즉 전문 법칙은 오히려 중요한 것이 전문 법칙의 예외가 중요해. 전문 법칙이란 말은 뭐라고?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이 전문 법칙이야. 전문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 이게 전문 법칙인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전문 법칙의 예외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문 증거는 아까 말한 위수증이라든지 의무성 없는 자백과는 달리 예외적으로 전문 증거를 증거로 쓸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 증거 배제 법칙이라 안 하고 그냥 전문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부터 법조문을 잠깐 봅시다. 310조 2. 이건 여러분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왜? 판례 보면은 310조 2가 나와. 그럼 여러분이 이게 바로 전문 법칙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전문 법칙을 규정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돼. 자, 310조 2가 뭐 타이틀은 전문 증거와 증거 능력의 제한이라고 돼 있지만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뭐라고? 전문 법칙이야. 자, 311조 내지 316조에 규정한 것 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길에서 진술에 대신하는 진술을 기재한 서류, 이걸 우리가 전문 서류, 공판준비나 공판길 외에서 타인의 진술을 이용을 한 진술, 이걸 전문 진술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합쳐서 우리가 전문 증거라고 그래. 자,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문 증거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이 말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앞에 311조 내지 316조에 규정한 것 외에는 이 말은 뭐야? 반대로 말하면 311조 내지 316조에 규정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앞에 있는 311조 내지 316조에 규정한 것이 전문 법칙의 예외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11조부터 316조는 전문 증거의 증거를 인정하는 경우야. 그것 외에는, 여기 규정 외에는 이제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논점은 이거라고. 원래 전문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어. 그런데 예외적으로 증거로 쓸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311조부터 316조야. 그것 빼고는 전문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310부터 316조가 이게 예외는 예외지만 꽤 많잖아. 꽤 많기 때문에 전문 증거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이 꽤 많다고. 316조, 316조가.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아까 자백배제 법칙이나 위수증처럼 딱 이걸 전문 증거 배제 법칙이라 할 수가 없는 거야. 예외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전문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알겠죠? 그러니까 전문 법칙은 전문 증거가 증거로 쓸 수 없는 법칙을 말하고 막상 중요한 것은 전문 법칙의 예외가 중요해. 지금 중요한 건, 우리에게 중요한 건 311조부터 316조의 분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문 증거란 말을 알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 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아까 말한 전문 서류나 전문 진술과 같은 다른 형태로 간접적으로 법원에 보고하는 경우에 그 간접적 보고를 우리는 전문 증거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전문 증거가 딱 나오면 여기서 하나 머릿속에 떠오를 것이 바로 직접주의가 떠올라야 돼. 직접주의. 그러니까 원래 전문 증거는 직접주의에 바로 이른바 어울리지 않아요. 직접주의는 뭐야? 직접 본 놈이 나와서 법정에서 말해야 돼. 그런데 전문 증거는 직접 본 놈이 아니라, 직접 경험한 놈이 아니라 간접적 보고잖아. 그래서 원래는 전문 증거의 증거를 부정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교재 보십시오. 328페이지 2번. 전문 증거는 직접 경험한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보고하지 않고, 여러분이 어려운 말로 표현되는데 목격자라든지 피해자, 목격자나 피해자가 법원에서 진술해야 되는데 그놈들이 법원에서 진술하지 않고 서면이나 아까 말한 참고인 진술 조서라든지 이런 서면이나 타인의 진술, 아까 말한 친구의 진술의 형식으로 간접적으로 법원에 전달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실을 경험한 자가 중간의 매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진술하는 목격자가 법정에서 내가 봤습니다 바로 말하는 원본 증거, 즉 본래 증거와 구별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예를 잠깐 보시면 지금 전문 증거를 뜻을 이해해야 되니까
갑의 폭행 현장을 목격한 을로부터 목격담을 들은 병이 자신이 들은 사실을 법원에 진술하는 경우 병의 진술은 전문 증거가 되겠죠. 한편 목격자 을이 직접 법원에서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진술하면 이거 뭐가 돼? 원본 증거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쉽게. 그러니까 자, 여기는 당연히 무슨 사실? 이른바 그 상해 사실. 그러니까 폭행 사실. 폭행죄. 요즘 사실이 폭행이야. 그러니까 자, 어떻게 해요? 자, 이 친구가 저 친구를 폭행을 했다니까? 폭행을 했는데 지금 이 친구가 피고인으로 폭행죄로 기소가 됐어. 그러면 검사가 지금 이제 증명을 요하는 사실은 뭐야? 갑이 을을 폭행한 사실. 이 범죄 사실을 바로 이제 증거로 제출해야 되잖아. 그런데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이제 갑이 을을 폭행했다는 사실이 증명을 요하는 사실인데 이때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 내가 그때 갑이 을을 폭행을 돈으로 똑똑히 받습니다 하고 법정에서 병이 나와가지고 진술하면 이거 뭐가 된다고? 이건 이 폭행 사실에 대한 뭐가 돼? 원본 증거, 본래 증거가 되는 것이고 대신 병이 나온 게 아니야. 병이 자기 여자친구한테 말했어. 야, 내가 그날 봤는데 야, 갑 싸움 잘하더라 이놈. 아주 개패시 패던데? 이렇게 정한테 말했어. 근데 병이 안 나오고 정이 나와가지고 바로 내 남자친구 병이요. 그날 갑이 을을 폭행을 봤다고 하던데요. 봤다고 나한테 말했어요라고 정이 법정에서 말을 했어. 이건 뭐가 돼? 이게 전문 증거가 돼. 문자 그대로 전문이란 말이 뭐야? 전문. 전할 전자. 여기는 문이 뭐야? 들을 문자야. 들을 문. 한자로 이렇게 기자 들어가가지고 알겠죠? 그러니까 들을 문. 이거 있잖아. 들을 문. 이 뜻을 알아야 돼. 들을 문. 전에서 들은다는 거야. 들을 문이니까 전문 증거는 들은 것에 대해서만 전문 증거가 되는 거야. 들은 것만. 알겠죠? 그러니까 본 것이 아니라 들은 거. 그래서 전에 들었다. 이 친구가 폭행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을 전에 들었다고 법정에서 말했을 때 이 정녀의 진술은 뭐가 돼? 이게 본래 증거가 아니라 이게 뭐가 돼? 전문 증거가 돼. 그러면 봐봐. 우리 학생. 내가 법관이라면 어떤 게 더 믿음이 가? 그죠? 원래는 이게 믿음이 가잖아. 그래서 전문 증거는 원칙적으로 갖다 쓰면 안 돼. 이건 실용성이 약하니까. 와전될 수 있고 곡해될 수 있고. 왜? 여러분이 생각해봐. 소문이라는 것이 되게 한 단계 거치면 계속 부풀어 올라가. 그죠? 자, 예를 들면 폭행했다고 말했다? 이분이 또 말했어. 상해가 돼 있어, 상해가. 나중에 뭐 이 사람은 살인했대. 살인했다고 말해, 이렇게 와전돼 간다고. 그러니까 바로 직접 본놈이 법정에서 나와서 말해. 나 이것만 믿을 거야. 이게 원래 원칙이야. 이게 직접주의라는 거야. 실적 직접주의. 그런데 문제는 이놈이 나와갖고 진술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알겠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놈이 나와서 진술할 수가 있는데 발을 번복할 수가 있어. 나중에 보겠지만 설사 목격한 자가 나와서 말하더라도 법정에서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수사기관에서 말한 것이 진짜야. 근데 나중에 법정에서 거짓말할 수가 있어요. 왜? 피고인 측에서 또 협박당하는 경우가 있어. 너 증인으로 나간다면서 너 만약 진실대로 말하면 가족들 하면 안 되겠다고 그래.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는 진짜로 말했다가 나중에는 겁나가지고 법정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설사 목격자가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오히려 전문 증거가 꼭 본래 증거보다 신용성이 약하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법관은 나중에 보겠지만 자유심증주의니까 본래 증거 대신 전문 증거를 믿는 것도 허용됩니다. 이야기가 되죠?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전문 증거 능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형성법은
원칙적으로는 전문 증거를 부정해야 되지만 311조부터 316조의 규정을 둬가지고 이 요건을 갖추면 이때는 전문 증거도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까 증거재판주의는 사실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된다는 것은 이때 증거는 증거 능력 있는 증거에 의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전문 증거는 무조건 증거 능력을 없애버리면 전문 증거는 사실 인정할 수 없게 되버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믿을 만한 전문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있게 해야만이 그 사실을 인정해서 유죄를 인정할 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 증거의 필요성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자, 우리 이제 그 전문 증거를 공부하고 있는데 관련 판례가 나와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는 잘 나와. 여러분 이해를 위하는 겁니다.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 잡아봐.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고 나와 있는데 당연히 이때 진술은 어디서의 진술이야? 법정에서의 진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찰관인데 현행범을 체포했어. 그래갖고 바로 이 사람이 경찰관이 증인으로 채택이 돼가지고 바로 법정에 나가지고 제가 이놈이 범행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체포했습니다 하고 진술했어. 이건 본래 증거입니까? 전문 증거입니까? 이거 뭐야? 본래 증거야 이건. 그죠? 경찰관,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이 저가 직접 현행범을 목격했잖아. 범죄를 범하고 있는 걸 목격했는 것을 법정에서 나가지고 내가 저놈이 도둑질하고 있는 것을 보고 체포했습니다 하고 말했다면 이것은 직접 증거, 또 방금 말한 본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 하나,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목격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격자 진술이기 때문에 목격 진술과 다름이 없이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증이 있다는 것은 전문 증거다, 본래 증거다. 본래 증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2번에 전문 증거의 종류가 나오고 있죠. 자, 전문 증거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자, 아까도 말했지만 전문 증거는 두 가지가 있어. 전문 증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법조문에 310조 2를 다시 한번 봐. 310조 2를 보면 311조 내지 316조 규정한 것 위에는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에 기재한 서류, 쉽게 말하면 이 참고인의 진술에 대신해서 법정에서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 수사기관의 참고인 진술 조서 같은 것이겠죠. 이 서류,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전문 서류가 되는 거야. 전문 서류. 경찰관이 작성한 조서는 전문 서류야. 알겠죠? 자, 두 번째, 자, 공판준비나 공판기일 외에서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 이걸 말한다고? 전문 진술. 바로 이게 이제 전문 증거입니다. 전문 증거는 이렇게 전문 서류와 전문 진술로 구별되고, 우리, 자, 형소법은요, 311조부터 315조까지는 전문 진술에 관한 전문 증거를, 전문 법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316조는 전문 진술에 관한 전문 법칙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죠. 형소법상 증거 파트는요, 수사와 달리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여기는 법조문 얼마 없어. 법조문 몇 개 안 돼. 여러분이 법조문 몇 개 안 되는데 그거 갖고 이제 판례가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증거 파트는 판례가 더더욱 중요해. 수사 파트보다. 우리가 수사 파트는 법조문도 중요해. 그런데 증거 파트는 법조문이 몇 개 없다니까. 그러니까 증거 파트는 거의 판례가 나오게 돼 있고, 따라서 여기는 암기 과목이 아니라 이해하는 과목이 돼. 이해하게 돼. 그래서 바로 이게 분류를 합니다. 전문 서류와 전문 진술. 전에서 들은 서류. 참고인 진술은 뭐야? 경찰관이, 참고인이 자기가 봤다고 바로 그것을 써가지고 법원에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전문 서류, 전문 진술. 자기의 남자친구가 말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거. 전문 진술. 자, 이 두 개를 우리가 이게 전문 증거가 되고, 자, 우리 형소법에 의하면 전문 서류는 311조부터 315조에서
전문 진술은 316조에서 증거 능력 인정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다음에 이제 2번에 전문 법칙이 나와 있죠. 전문 법칙. 자, 전문 법칙이란 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 증거는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증거 법칙입니다. 전문 증거의 증거 법칙.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게 전문 증거 배제 법칙, 전문 증거 금지 법칙인데 우리 학자들은 전문 법칙, 판례도 마찬가지야. 전문 배제 법칙이란 말보다는 전문 법칙이라고 쓰는 이유는 왜 그런다고? 그만큼 예외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예외가 많기 때문에 원래 정확히 말하면 이것도 전문 증거 배제 법칙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 쓰고 바로 전문 법칙이라고 쓰는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외가 많기 때문에 전문 증거라도 증거 인정하는 예외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쓴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근거, 이론적 근거로는 첫째 왜 전문 증거의 증거를 부정하느냐? 반대 신문권의 결여. 봐봐. 자, 지금 이 친구가 봤다고 법정에 나와서 진술하게 되면 피고인이 너 그때 내가 진짜 때린 거 봤어? 따질 수 있잖아. 반대 신문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형소법에서 반대 신문권은 굉장히 중요해. 반대 신문을 하려고 하는데 없어.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 이 친구가 때린 거 봤다고 증언하면 그러면 반대 신문 어떻게 해, 이 사람한테? 자기가 들었다는데 이 사람이 봤다고 하는 사람한테 나왔을 때 너 진짜 그때 봤어? 뭐 이렇게 따지지만 여자친구가 나와가지고 우리 그 남자친구가 때린 거 봤다고 하던데 이걸 피고인이 어떻게 반대 신문을 해? 그때 이래? 너 진짜 그렇게 남자친구가 말한 건 맞아? 이거 뭐 이렇게 따질 거야? 그러니까 반대 신문권이 전문 증거는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전문 증거를 부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했지만 신용성의 결여. 아까 말한 것처럼 일단 전달 과정에서 오류나 와전의 가정성이 많아요. 그래서 신용성이 희박해. 그래서 어찌 증거 능력을 부정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직접주의 요청. 아까 말한 것처럼 이놈이 직접 나와가지고 우리가 봐봐. 재판할 때도 법관이 이 사람의 말을 믿을까 안 믿을까는 이 사람의 표정 같은 것도 보면서 말할 거 아닙니까? 뭐 얼굴이 빨개져 났는지 막 이런 거 보고 믿을 만한 것인가 아닌가를 따져야 되는데 이 여자가 나와서 말하는 것은 뭐 여자는 자기가 남자친구가 직접 들었으니까 들었다고 말하는데 뭐 얼굴이 빠질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바로 직접주의 요청, 직접 이 친구가 나와서 얘기를 해야만 거기서 이제 그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정확한 심증 형성을 해야 되는데 안 나오고 딴 놈이 나와가지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믿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직접 요청 때문에 전문 법칙을 인정하는 것이고 실정법적 근거 아까 말한 310조 2입니다. 310조 2는 명문으로 바로 전문 증거의 증거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전법칙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 이렇게 판례 한번 봅시다. 형소법 310조 2에서 이른바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의한 반대 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어 있지 않는 진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을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형사재판에 있어서 모든 증거는 법관의 면전에서 심리한다는 직접주의. 알겠지? 직접주의야. 모든 증거는 법관 앞에서 진술내고 심리한다는 직접주의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해서는 반대 신문을 할 수 있는 권리, 반대 신문권을 원칙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전문 법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봤습니다. 오늘 오전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후 강의는 이제 그 오후부터 적용법부터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오후 강의가 이제 좀 졸릴 수가 있어요.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 밥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밥 뭐 2공기 먹고 오지 말고. 예, 오후에 2시에 뵙겠습니다.